안녕하십니까. 안세야 대표 방정회사입니다. 오늘 제 433강은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계속기업 공준의 어떤 개념과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신경영 개념의 차이를 10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전공은 아니지만 자꾸 여기서 ESG 화두가 되는데 회계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자, 기존의 성장 개념은 바로 주주의 이익 극대화 이겁니다. 그러나 ESG 경영에서는 사회 공헌이 극대화, 사회 이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으로 점점 더 인식이 됐고, 또 이래야 기업이 오랫동안 생존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고, 하루에도 뭐 여론에 보도되는 게 뭐 몇 번씩 되고요. 저도 매일 읽고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이제 안세계법인에도 ESG를 주로 컨설팅하는 그런 본부가 생겨서 한 대여섯 명의 회사들이 ESG 개념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어떤 기업에 자문도 해주고 자문 기회를 발굴하기도 하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ESG 관련해서 자문을 맡기고 싶으면 저희 안세계법인의 회계사 팀인데 김영석 회계사 팀이라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맡기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5월 10일 요번 주에 안세재경전원 표지에도 이렇게 원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착각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걸 강의하면 되냐? 근데 요새 이런 유튜브 방송이 자기도 공부를 해서 그걸 이제 전달하기 쉽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전달해요. 그래서 좀 ESG가 회계 보고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 ESG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회계의 매출액과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원가 계산 이런 데서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SG 보고서의 한 50%는 회계 측정에서 나오고 그 워딩하는 것은 이제 회계사들도 얼마인지 기술할 수가 있으니까 ESG 인증 보고서의 100%를 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보면 이제 10가지를 이제 구분했는데, 자, 기업의 목적은 일반적 성장의 각자 도생적 그 차원에서는 각자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목적은 이윤 극대화, 각자 도생이다. 이윤 추구, 주주가 극대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ES 경영 개념에서 사회 공존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기업 내부 환경이나 사회적 이해관계자 가치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제품, 상품이 이제 기존의 각자 도생 개념에서는 많이 팔리고 기여이익이 큰 제품을 우선하는데 ESG 경영에서는 친환경 그린 제품이나 인체에 무해한 프리미엄의 급을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대기 환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존의 개념에서는 이제 회계 최소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탄소 배출의 중심 규제 충족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ESG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해서 탄소 최소화시키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시켜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거에 아주 집중 신경을 쓰겠다. 그런 얘기죠. 오염 물질은 환경 관련 최소 규제만 충족하는 수준에서 한다. 그러나 ESG에서는 그린 프로덕션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저탄소 제품과 온실가스 제품 감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념이 형성이 돼야 했다. 생산 공정도 그렇고. 그다음 생산 과정에서는 이제 이 기존의 그 기업이 극대화에서는 이제 생산량을 극대화, 물적 투자와 가성비 높은 공정 뭐 이런 식의 그 개량화된 개념만 생각했는데 이 ESG에서는 근로, 노동 조건을 향상시켜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고 안전지혜,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자꾸 사람이 다치고 하는 것보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그 생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는 여러 가지는 이제 최저가 원재료 구입, 대량 구매 할인 이런 걸 적용했는데 이제 ESG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원재료의 적시 최저가 구입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목적이 원가 오리엔트된 게 아니라 좀 더 사회 기업 공헌의 기회 차원에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원재료는 사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아무리 싸도 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
이 기존의 이 개념에서는 수직 계열화했던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했는데 ESG에서는 타업종의 1세에도 부합되는 신제품 연구를 하고 그린 뉴딜을 해서 뉴딜을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그린 개념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부산물 활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경영에서는 이제 부산물이 염가 처분, 폐기물 최저 처리만 최소한의 방류만 된다. 일본에 지금 그쪽에서도 원자력 폐기물 방류를 지금 한다는 게 바로 ESG 생각 안 한 것이죠. 태평양 전체가 오염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한다면 그걸 빨리 말려야 되는 것이죠. 기술을 개발시켜서. 그다음 ESG에서는 부산물 폐기물의 무한 재활용 자원화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에 관계자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이제 주주, 임직원, 소비자, 금융회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적법 경영을 했는데 이제 ESG에서는 이런 것과에 더해서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 등의 소통 채널 윤리 경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에서는 이제 이 기존에는 현지 공장 지역의 고용과 생산 공장 유지의 현지 발전만 잘 시키면 되는데 ESG 경영에서는 그거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경제의 어떤 그 일자리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벤처 펀드도 활용을 해서 월드와이드하게 그 전체 사회 복지와 국가 세계 복지를 향상시킬 개념으로 사회공헌 개념이 좀 더 전향적으로 크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 이름을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종의 이 경영 활동이 다 투입되면 조금씩 바뀌게 돼 있고 앞으로 ESG에 충실하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생존의 각자 도생의 가장 원리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제 원가 절감과 어떤 노동 조건만 이런 것만 생각할 아니라 이제는 사회복지와 국가, 사회, 세계복지 극대화시키는데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황종혁 교수였습니다.